저한테 좀 줄 서고 있어요. 드라마처럼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죠. 이걸 보다 보면 저는 사실 1화부터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화가 나요? 이 어느 정도 판타지라는 이 틀 안에서 우리의 그 가슴을 막 뻥 뚫리게 해주는 그런 결론을 어쨌든 내줍니다. 우리는 교사 편도 학생 편도 아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편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은 누군가 피해 입는데 네. 지금 자꾸 학생 때려잡는 것만 얘기하는데 드라마를 보면은요 그 안에서 피해 입은 교사도 나오고요 피해 입은 학부모도 나오고요 다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 우리는 나쁜 학생들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누구든 그 안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편에 서서 그 피해를 회복하는데 힘을 쓰겠다. 이게 전체적인 맥락이니까 이걸 보고 작품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존 시나 있잖아요. 아, 존 씨나. 네네네. 예? 그분도 샤라웃을 했어요. SNS에. 이 드라마에 대해서? 네, 김무열 김무열 씨. 배우. 아, 이게 단순히 우리 한국 뉴스만의 현 상황이 아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교권에 대한 이슈가 다들 크구나. 참교육 관련 영상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은 2002년 몇 학년 몇 반 땡땡 선생님 네. 그때 저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네, 이번 시간은 저희 오랜만에 연예계 소식 한번 짚어보는데요. 지금 글로벌 1위 찍고 있는 드라마가 바로 참교육이라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또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려낸 그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지금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여러 소식들 함께 나눠보죠.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월드 최정아 기자님도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최정아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심 많은 신혜영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참교육 혹시 보세요, 신 기자님? 저는 사실 그 넷플릭스 제가 비밀번호를 까먹어가지고 세상에 본편으로는 못 봤고 근데 네. 쇼츠가 요새 엄청 맞아. 뜨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아요. 쇼츠를 엄청 보고 또 그 네. 김무열 배우에게 또 빠져가지고 네. 김무열 배우가 나온 유튜브 예능도 찾아보고 아. 그런 네. 단계에 있습니다. 플릭스 페트롤이라고 네. 해외 스트리밍 순위 사이트가 있는데 네. 오늘 기준으로도 43개국에서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와. 있고요. 비영어권이랑 영어권을 많이 구분을 하는데 이건 영어권 다 포함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에서만 있는 정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교권 추락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그냥 재미있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본 사람들은 재미를 넘어서 이거는 되게 의미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의미 찾다 보면 재미없다고 하는데 네. 이건 보다 보면 사람들이 진짜 사회가 이렇고 우리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더 챙겨본다는 거죠. 저는 이제 거의 못 봤는데 네.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지? 쇼츠 이런 걸 저도 이제 좀 네네. 보긴 했는데 이제 사람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시원하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보면 그러니까 약간 그 범죄 도시 보는 느낌이랄까? 그렇죠. 이게 어떤 네. 내용이냐면 쉽게 말해서 무너진 학교 현장을 바로 잡는 해결사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한 네, 줄로 네. 제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보다 보면 저는 사실 1화부터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화가 나요? 너무 선 넘는 학생들이 나오고 그리고 막 교사도 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회차에 따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화가 났었던 건 이 네. 학교를 압박하는 학부모들이 나와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거를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됐잖아요. 네, 언젠가부터. 그런데 이 접했었던 이야기들이 다 흐지부지 끝나거나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는지를 우리가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 어느 정도 판타지라는 이 틀 안에서 우리의 그 가슴을 막 뻥 뚫리게 해주는 그런 결론을 어쨌든 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사이다다. 이게 진짜 제목대로 참교육이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약간 눈눈 이식으로 참교육하는 거잖아요. 네네, 예를 맞아요. 들어 진상 학부모가 선생님 우리 애 뭐 앞에서 질문 시키지 마세요. 애 기 죽어요. 뭐 틀렸는데 빗금 치지 마세요. 애 마음 다쳐요. 뭐 이러면은 엄마한테 맨날 전화해가지고 어머님 얘가 이렇게 했는데 동그라미를 할까요? 세모를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해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거는 눈눈 이해가 되는데 네. 예를 들면 학교 폭력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학생이 학생을 때렸어. 그럼 참교육해서 선생님이 학생을 때려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논란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지난해 전교조도
넷플릭스 앞에서 이거 만들지 말라고 시위했거든요. 제작 반대 시위가 있었던 사실 것 그거 같은데. 예. 그거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네. 제가 듣기는 이상한 지점은요. 네. 사전 검열이거든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작품에 네, 대해서 네. 만들지 말라고 한 거. 네. 이유는 있습니다. 원작 웹툰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인종차별이나 여성 혐오적 표현이 전체는 아니고 들어간 회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작품은 만들면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았는데 네네네. 결과적으로 넷플릭스에서는 해당 내용은 다 걷어냈어요. 예. 걷어낸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 물어보신 게 그거잖아요. 네. 그럼 애들을 때리냐고? 네. 때립니다.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애들을 무차별 폭력이 아니라 네. 사실상 방어 차원이에요. 아. 대신 그 아이들 MG 조폭을 만들려는 그 성인 조폭이 등장할 때는 그야말로 강하게 응징을 하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대사가 있는데 이거예요. 말로 해서 들으면은 말로 하고 때려서 듣는 놈은 때린다가 아니에요. 때린다가 아니에요. 때려서 가르친다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때려서 똑같이 만들어준다가 아니라 네.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학교이지 않냐. 예.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그 아이에게 맞는 훈육법이냐면은 이거라도 도입을 할 게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일종의 판타지죠. 이거를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요. 네. 하나의 판타지로 보면 돼요. 그렇죠. 판타지죠. 판타지인데 이게 어쩌면 자칫 비판의 입장에 있는 네. 분들은 이게 진짜 안 좋은 현실을 잠깐 잊게 만들어 주긴 하는데 네. 그럼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예를 들면 뭐 이 교육의 교육자들에게 교권 뭐 회복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법적으로 뭐가 들어왔을 때 잘 막아주는 어떤 시스템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잠깐 잊게 해주고 진짜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저렇게 애들 좁혀야지 뭐 이런 생각만 들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사실상 보시면 진짜로 좁힌다라는 표현보다는 나 김무열 배우를 저희 둘 다 며칠 전에 인터뷰를 하고 왔어요. 근데 김무열 씨 표현에 의하면 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나화진이라는 주인공 캐릭터가 진짜 좁혀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듯이 막 정말로 성인과 아이가 이 체급이 안 맞는데 이렇게 때린다. 그래서 가르친다라기보다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딱밤 정도. 라고 표현을 그래요? 하고 딱밤 정도라고 표현을 하고 아까 안진용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정말로 성인 대 성인의 싸움이 되면 거기서는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액션을 보여준다인 네네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그렇습니까? 않을까 뭐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드라마 아직 보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은 그거예요. 그래도 체벌은 안 된다. 아. 그런데 이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봤을 때 체벌이 나오는 회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회차 같은 경우에 그 고교생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걔가 그 인플루언서를 등에 업고 예. 선생님을 계속 궁지에 몹니다. 근데 이 봤어요. 선생님이 계속 피하다가 마지막 이 아이의 손바닥에 교편으로 때려요. 이거 체벌입니까 아닙니까? 체벌에 해당은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과연 체벌로 폭력의 영역으로 갈 수 있을지 예. 고민을 던지는 거죠. 예.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가자, 때려서라도 가르치자가 아니라 이거 역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했으면은 과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지 그런 메시지를 준다는 거고요. 제가 두 분께 그럼 안 보셨으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사적 제재입니까 아닙니까? 선생님이 아이에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물리적인 체벌을 가한다면 근데 이 지금 드라마의 맥락이 사적 제재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제재? 이게 그 네. 교육부 산하의 교권 보호기라고 하는 네. 어떤 그 기관에서 파견된 네. 공직자들이 나가서 지금 이렇게 네.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해요. 철저히.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네. 왜 제가 정확하냐고 말씀드리면은 네. 최근에 드라마 모범 택시라든지 예. 열혈 사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적 사적 제재가 제재죠. 맞거든요. 네. 공권력 안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걸 벗어나는 범죄자들을 결국은 우리가 응징한다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참교육을 두고 사적 제재라는 기사가 왕왕 나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닙니다. 이건 사적 제재라는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교권 보호국을 만들어서 이들에게는 이런 권한을 줘서라도 아이들을 계도하자, 예. 가르치자는 거죠. 그래서 극중 내용에도 똑같이 나와요. 막 피켓 시위를 합니다. 이거는 사적 제재다. 이거는 복수심이 들어가 있는 거다. 아.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딱 해요. 교육부 장관이요. 우리는 교사 편도 학생 편도 아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편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은 누군가 피해 입는데 네. 지금 자꾸 학생 때려잡는 것만 얘기하는데 드라마를 보면은요. 그 안에서 피해 입은 교사도 나오고요. 피해 입은 학부모도 나오고요. 다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 우리는
나쁜 학생들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누구든 그 안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편에 서서 그 피해를 회복하는데 힘을 쓰겠다. 이게 전체적인 맥락이니까 이걸 보고 작품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네. 이 작품에서 아주 분노 유발 엄마가 아주 있죠.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던데. 있죠. 네. 일단 누굽니까? 박지연 배우라고 하는데 네. 저는 사실은 흔히 말하는 이 인터넷에서 나오는 글들 중에 정말 제가 분노했었던 게 우리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저는 이걸 영상으로 이제 제 눈으로 보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뭐 이게 근데 정말 현실 기반이라고. 근데 그 얘기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게 정말로 네. 진짜 어쩔 TV야. 어쩌라고요? 유치원부터 정말로 대학교 때까지도 이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이 뭐냐면 우진 엄마 역을 맡은 배우입니다. 예. 이 역할이 아들을 지나치게 보호하면서 학교랑 선생님을 압박하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일단 정말 화가 나는 게 담임 이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요. 그리고 허위로 이 사실을 막 퍼뜨리면서 선생님의 이 위신을 떨어뜨리고요. 네. 그리고 담임 교사를 정서적 아동 학대로 허위 고소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짜 민원을 넣어요. 근데 말만 들어도 이게 너무 화가 나는데 네. 김무열 배우 인터뷰를 이틀 전인가 하고 왔는데 그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한대요. 현장에선 정말 얌전하고 조용한 배우인데 슛이 들어가면 이제 눈도 같이 흔히 말하는 눈도 바뀐다는 거죠. 예, 이렇게 돌아가시고. 확 이렇게 바뀌어서 네. 같이 촬영할 때 너무 웃었고 네. 끔찍했다라는 칭찬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애 아빠가 화났어요. 우리 지금 애 할아버지가 지금 요 얘기가 선생님들이 네. 진짜 많이 들으시는데 그건 이제 여쭤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 아빠가 엄청 화난 거 내가 지금 겨우 말려서. 말리고 있다. 이거 나 못 말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압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압박이자 협박이고. 협박인 거죠. 예, 그런 차원으로 엄마들이 얘기를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선생님한테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네.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은 보통은 애 아빠가 많이 화났어요. 이게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난 참으려고 했는데 아유 다른 사람들이 못 참아 이 얘긴데 이 작품 보면은 그 화난 아빠가 등장합니다. 예. 실제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덩치 큰 아빠가 문을 확 열고 들어오더니 우진이 나와 전학시킬 거야 이러면서 애를 끌고 나가요. 아빠도 똑같이 진상이에요. 이게 진짜 정서적 학대거든요.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빠가 나와서 그렇지. 그리고 선생님이 말리려고 하니까 선생님을 칠 것 같은 포즈를 취해요. 이 사람이 또 은행원이거든요. 결국은 이 교권 감독관이 그 은행을 찾아가서 또 이제 막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되갚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폭력을 폭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들이 하는 갑질에 대해서 학교는 선생님의 터전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아버지가 은행원인데 그 은행의 그 터전에 가서 당신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어떨 느낌이 받느냐 똑같이 갚아주는 거죠. 이게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타지를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는 네. 측면에서 인기가 높은 거예요. 근데 확실히 이게 그러니까 말씀 아까 처음 해주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호응들 좀 해주시는 거 아닌가 네. 싶은데 그죠? 이게 저는 가장 놀랬었던 게 네. 그 레슬링 한창 많이 보셨던 분들은 다 레슬링? 이름 아실 텐데 네. 이 존 시나 있잖아요. 아, 존 씨나. 네네네. 예? 그분도 샤라웃을 했어요. SNS에. 이 드라마에 대해서? 네, 김무열 김무열 씨 배우. 사진을 아. 올리면서 왜냐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북미 쪽에서도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분도 자신이랑 이 1위 한 이 배우랑 나랑 닮았다라는 피드백을 본 거예요. 네. 그래서 SNS에 이걸 올리기도 했었는데 저희 역시 이걸 보고 인터뷰에서 아 이게 단순히 우리 한국 뉴스만의 현 상황이 아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교권에 대한 이슈가 다들 크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시즌 2에 이 존 시나 배우 나가서 참교육 그 얘기도 했어요. 이러면 아, 이 존 얘기를 씨가 직접 나와서? 했어요. 네, 특별 네. 출연 좀 해줘라. 아. 이러면서 김무열 씨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느낌 있는데 원어민 교사로 등장하는 거죠. 똑같이 이 얘기를 했어요. 네, 너무 신기하네. 원어민 교사로. 네, 네. 네. 여튼 요거는 계속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꽤 좋은 호평들을 받고 있고. 네. 그럼 이제 다음 시즌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일단 다음 시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가 없는데 네. 보통 이제 시청률로 성공을 가늠하는데 요즘 이런 OTT는 시청률이 없잖아요. 저 조회수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결국 근데 그 공개를 안 하거든요. 넷플릭스가 네. 대회비라고 공개 안 해요. 그러면 성공의 기준은 뭐냐?
속편 시즌 2가 나오면 아, 성공이거든요. 나오면 성공이구나. 네, 근데 참교육 같은 경우는 벌써 시즌 2에 대한 의지를 감독이 드러내고 있고요. 그래요. 사실 올해 들어서 넷플릭스 드라마가 해외에서 이렇게까지 각광을 받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시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게 좀 영리하게 만든 작품이긴 해요. 옴니버스 구성입니다. 매 회차마다 빌런들이 있으니까 이게 우영우도 그렇잖아요. 매 회마다 사건이 벌어지고 해결하고 요즘 사람들이 긴 건 못 보잖아요. 네. 회차마다 하나의 단락단락 완결성 있어야지 즐기는데 그런 미드가 측면에서 대체로 좀 그런 경우가 많죠. 그쵸. 그렇죠. 네. 그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즌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에피소드 안에서 이제 이야기 하나가 완결이 되는 거. 그렇죠. 네. 아, 제가 볼 때 이 드라마 스타 탄생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 아까 말씀하신 박지원 배우도 그렇고 네. 네. 그 핸드폰에 선생님 핸드폰 거니까 저 라방 중인데요 하는 그 친구 있잖아요. 그쵸. 저는 제가 꼽는 최고의 빌런이에요. 그 왜냐면은 친구가 네. 지금 이거 친구구나. 장르만 여의도 몇 명인가요 팔로워가? 저희 61만 됐습니다. 이 친구가 혼자 60만이에요. 아, 현재 벌써? 그러면 핑정이긴 해. 자, 60만인 친구가 갑자기 수업 시간에 막 아. 이걸 켜고 네. 선생님이 혼내는데 선생님을 그 안에 등장을 시켜요. 그러면 네. 선생님이 막 어쩔 줄 몰라 하죠.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엔 거짓으로 소위 말하는 좌표찍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날 괴롭혔어라는 식으로 그리고 허위로 얘기를 하면은 팔로워들은 당연히 60만이 다 그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게다가 집 공개라든지 혹은 전화번호가 공개됐다? 그걸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거를 본인이 알고선 이용을 하는 건데 네네. 보고 있으면은 와 누군가가 이렇게 정말로 작정하고 덤벼들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저는 아까 이 프로그램의 인기 요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 경험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1회를 보는데 시작부터 좀 힘들기는 했었어요. 어떤 시각이냐면 1회 류준영 역할을 맡은 이승규 배우가 나오는데 이 역할을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굉장히 안하무인이에요. 그러니까 뒷배가 국회의원 아버지를 힘에 업은 아들인데 에헤. 이 아들이 현장에서 뭐 그냥 학교에서 그냥 뭐 무소불위의 이런 뭔가 힘을 발휘하는 이런 역할로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 힘들었었다고 얘기를 했었던 건 아마도 많은 가정이나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학교 폭력을 당해 보셨거나 내 가족이 그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 중에 학교 폭력으로 조금 고생한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은 이걸 내가 봐야 되나 이렇게 처음에 클릭부터 조금 많이 예, 힘들긴 했는데 예. 이걸 보면서 네, 아마도 네, 네. 저처럼 대리 만족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하여튼 참교육 글로벌하게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아마 시즌 2도 나오게 될 만큼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 너무나 좀 많이 망가졌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좀 많으니까 그만큼 더 인기를 좀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그런데 네. 제가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까 정말로 여기에 몰입을 많이 했거든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길 가다가 놀이터에서 교복 네. 입은 애들이 담배 피고 있어요.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요? 네. 담배 사다 주죠. 사다 주진 않고요. 네. 근데 저는 원래 약간 네. 뭐라고 하는 스타일인데 네. 네. 뭐라고 할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해요? 네. 자, 실제로 못할 것 같은데. 아, 저는 여기서는 피지 네. 마라고 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다른 데 그러니까- 가서 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야, 흡연구역으로 가요. 흡연구역. 흡연구역으로 가라. 얘들이 요새 네. 키도 크고 그쵸. 무서우니까 무섭잖아요. 진짜 저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네. 놀이터에서 애기들 있는데 피는 건 아니지 그거는. 지금 제가 질문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아직 제대로 이 작품을 안 보셨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런 장면도 나오고요. 김무열 씨가 극 중에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른이 애들 무서워하면 세상은 망합니다. 근데 지금 무서워. 대한민국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댓글은 다 그런 애들 건드렸다가 괜히 욕 본다. 피해라. 네. 그게 상책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그래서 판타지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이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얘기할 필요 있는지 요걸 던지니까 사람들이 때려서 느끼는 쾌감이 아니라 공감 차원에서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나중에라도 뭐 때릴 수는 없을 건데 아마도. 네네. 그러나 이게 이제 크게 이렇게 이슈가 되고 그러면 아마 우리 교육부나 뭐 행안부나 이런 데서도
경찰 혹은 뭐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 어떤 권한까지를 좀 더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 많이 할 것 같아요. 이 이미 드라마를 그래서 계기로. 목소리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에서 관련돼서 이런 교권 뭔가 보호 교권 같은. 보호를 네네네네.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했고요. 또 이제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이번에 신임 새로 당선됐죠. 네네네. 네. 이거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라도 한번 좀 검토해보고 공개 토론을 해보자. 그만큼 사회적으로 무언가 네네. 환기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해요. 네. 과거에 진짜 이 선생님들에 의한 학교 폭력이 많았죠. 저희 그렇죠. 많이 네, 당했죠. 그러니까 예. 그거에 대한 이제 역작용, 반작용 같은 네네. 걸로 학생 인권을 많이 좀 소중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 또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으니까 그걸 좀 네. 조율해가는 네. 과정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옛날 선생님들은 왜 때리고 사과를 안 해요? 왜냐면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기 저는 때문인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딱 한 번 맞아봤거든요. 고등학교 때. 한 번 정도는 맞아야지. 아니 근데 진짜 네. 그 이제 신발 주머니를 들고 가잖아요. 그 신발 갈아신는 데서 갑자기 학생 주임 선생님이 뒤통수를 빡 때리더니 신발 주머니 쏟아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뭐 이렇게 뭐 담배를 피운다든지 그런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네네네네. 그래서 털었죠. 아무것도 실내만 나왔죠. 네. 그래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사과를 안 해요. 그렇죠. 이제 들어가 이렇게 그래서 되죠.